사람이라고 다 사람의 언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플랑플랑. 사람의 언어보다 늑대의 언어를 더 잘 구사하는 사람도 있죠. 타잔이나 모글리처럼요.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들 중에는 다른 개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나의 의사를 다른 개에게 전달하는 데 서툰 아이들, 다시 말해서 개이지만 개의 언어가 서툴고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부족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엄마나 형제들로부터 일찍 분리되었거나 애견샵에서 자란 아이들처럼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기회를 갖지 못했거나 집에서 갇혀 지내다시피 하는 아이들 등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우선 지금 영상에 나오는 두 반려견들의 바디랭귀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영상에 나오는 반려견들의 보호자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스턴 테리어 코코는 사람으로 말하자면 신체는 다 성숙했지만 사회적으로는 아직 미숙한 티네이저에 해당이 되는데 아가 때부터 동물보호소에서 지내다가 현재 임시보호 가정에서 지내고 있는 게린이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도 다른 개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도 서툴죠. 놀이 스킬도 투박합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에게 호감을 받기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 개들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오해로 인한 트러블이 일어나기 쉽겠죠. 지금 영상에서처럼요. 코코는 지금 영상에 나오는 다른 반려견과 친구가 되고 싶은가 봅니다. 나랑 놀자, 같이 놀자 하고 다가가는 건데요. 코코가 다가갈 때 상대편 반려견의 바디랭귀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표정도 신체 근육도 다 경직이 되어 있죠. 시선을 코코의 반대쪽으로 돌리고 코코를 피해서 다른 방향으로 끊임없이 이동하고 푸들의 무게 중심이 코코의 반대편을 향하고 있어요. 코코가 가까워질 때마다 푸들의 표정이 상당히 경직이 되네요. 코코는 단순히 같이 놀고 싶다라는 선의에서 다가가는 것이지만 상대방이 나는 지금 너와 놀 기분이 아니야. 날 혼자 있게 내버려둬 라고 말할 때 그 의사를 이해하지 못해서 상대방 개와 관계 속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내심을 갖고 다가오지 마 라고 몇 번이고 정중히 말해주는 개들도 있지만 다 그렇지는 않아요. 아무리 인내심이 강한 아이라고 해도 그날 컨디션이 안 좋다던가 몸이 불편하다던가 평소와 달리 신경이 곤두서는 날들이 있잖아요. 몇 차례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주지 않으면 냉큼 저리 못 가! 하고 큰 소리를 치거나 밀쳐내거나 싸움이 격해질 수도 있죠. 상황이 그렇게 되면 코코는 내가 뭐 어쨌다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싶어서 억울해서 싸우겠죠. 더욱이 영상의 푸들처럼 다른 아이들보다 더 공간과 거리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런 상황이 몇 차례 반복이 되면 다른 개만 보면 짖고 달려들거나 보호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아이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상대편 반려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뿐인가요? 아이가 길에서 짖고 달려드니 보호자는 점점 산책을 나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꺼리게 되겠죠? 그야말로 악순환입니다. 상대방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그 의사를 존중하고 거리를 유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매너 교육입니다. 행동은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습관이 되지 않게 하려면 이런 행동을 반복할 만한 상황을 사전에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아무리 내 아이가 좋은 의도로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것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불편하다는 시그널을 보낸다면 얼른 반려견을 나에게 오도록 부르세요. 평소에 불러도 잘 오지 않는 아이라면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간식을 보여주면서 시선을 나에게 집중시켜서 상대방 강아지의 반대편으로 빨리 이동해야 됩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거나 안아서 얼른 이동해야 합니다.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거나 안아서 이동하실 때는 보호자의 바디랭귀지와 호흡이 너무나 중요한데 폴랑폴랑에서 호흡을 자꾸 언급을 하니까 그 호흡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보호자에게 심호흡하세요 라고 시키는 훈련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폴랑폴랑에서 말하는 호흡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상으로는 설명이 어려워서 교육에서 설명을 듣고 직접 해보면서 배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려견 놀이터 의자는 마법의 의자 같아요. 반려견 놀이터 의자에만 앉으면 보호자들이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버리거든요. 반려견이 다른 개와 싸움이 나거나 큰 소리가 나야 보호자가 비로소 다시 살아나는데 그러면 반려견의 이런 행동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반려견과 상대편 반려견 모두가 손해를 입습니다. 반려견 놀이터에서는 내 반려견의 바디랭귀지 읽기, 상대편 반려견의 바디랭귀지 읽기, 그리고 계속 반려견과 연결되기 3가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반려견과 즐거운 산책 플랑플랑